중국 영성가가 보고 온 2026년 이후의 한국의 미래. 2026년이 끝나기 전 한국에서 거대한 파도가 온다.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 베이징 외곽, 그의 이름은 왕청위안. 본명을 쓰지 않은 지 오래됐다고 했다. 이름이란 집착의 첫 번째 형태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그를 찾아갔을 때 그는 낡은 목재 의자에 앉아 찻잔을 손에 쥔 채 창밖의 안개를 바라보고 있었다. 왕청위안은 젊은 시절 도교의 방외지사, 즉 세상 바깥에서 진리를 구하는 자들의 맥을 이어받아 수행을 시작했다. 이후 20몇 해를 황산과 무당산 일대를 떠돌며 호흡 수련과 명상을 통해 의식의 영역을 확장하는 데 전념했다. 그는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기의 문자를 읽는 일이라고 표현했다. 세계의 모든 사건에는 그보다 먼저 움직이는 에너지의 흐름이 있고 깊은 정의 상태에 들어가면 그 흐름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그가 처음 이 인터뷰를 허락한 건 2026년 새해가 밝고 나서였다. 올해는 말해도 되는 시기가 됐다는 말과 함께. 그 이유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다. 인터뷰는 사흘에 걸쳐 진행됐다. 그는 질문에 바로 답하는 법이 없었다.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눈을 감고 그러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마치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가져오는 것처럼. 우리는 그의 말을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전달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말들이 품고 있는 개념과 맥락은 나레이션을 통해 함께 풀어나갈 것이다. 먼저 그가 처음 꺼낸 이야기는 다름이 아닌 지금 이 시대 자체에 관한 것이었다. 수천 년에 한 번 하늘의 문이 바뀌는 시기가 있어. 나는 그것을 기문의 전환이라고 부르지. 지금이 바로 그 시기야. 2026년은 그 전환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첫 해다. 새로운 차원의 기운이 이미 이 땅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어. 왕청위안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사람들은 세상이 점점 이상해진다고 느끼지. 기후도,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정치도, 경제도. 뭔가 기존의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감각. 그건 착각이 아니야. 기존 차원의 에너지가 소진되고 새로운 차원의 에너지가 유입되는 과도기에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 그가 말하는 차원의 전환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다. 그는 오랜 수행 중 여러 차례 의식이 육체를 벗어나 상위 차원의 존재들과 접촉하는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처음엔 공포였다고 했다. 그러나 반복되면서 그것이 하나의 통로임을 알게 됐다고. 그들은 말을 하지 않아. 그러나 그 존재들 곁에 있으면 모든 것이 이미지와 감각으로 전달된다. 마치 꿈속에서 책을 읽는 것처럼, 읽지 않아도 내용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수행 전통에서 상위 차원의 존재와의 접촉 경험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천 년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신비주의 수행자들이 공통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그 경험이 환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환각은 자아가 만들어내는 이미지지만 이 상태에서는 자아가 오히려 완전히 조용해지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정보가 들어온다는 점에서 구별된다고 합니다. 현대 물리학의 관점에서도 흥미롭습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우리가 인식하는 3차원 현실이 훨씬 더 복잡한 에너지 구조의 한 단면일 뿐일 수 있다는 가설이 진지하게 논의됩니다. 다중차원 이론이나 비국소성 개념은 의식이 물리적 뇌를 초월해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는 신비주의자들의 경험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왕청위안이 말하는 기문의 전환을 현대적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우주는 고정된 배경이 아니라 특정 주기마다 작동 원리 자체가 달라지는 살아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이고 그 변화의 파동이 이제 막 우리의 일상적 현실에 가시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전환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역사를 보면 시대가 바뀔 때마다 기존의 성공 공식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함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환기를 현명하게 통과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고정된 답을 놓아버리고 변화의 흐름을 민감하게 감지하며 유연하게 움직이는 능력. 동양 수행의 언어로는 무의, 현대의 언어로는 심리적 유연성이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환의 시대에 가장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왕청위안은 여기서 처음으로 한국 이야기를 꺼냈다. 그리고 그 말은 인터뷰가 끝난 지금도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2026년
내 옆 나라에서 아주 큰 일이 생긴다. 뒤흔들리는 일이야.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하고 분열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면서 하는 가장 먼저 일이야. 오래되고 부패한 것들을 씻어내는 거지. 새물이 수로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오래된 침전물이 떠오르잖아. 그 나라 안에 오랫동안 켜켜이 쌓여왔던 구시대의 가장 어두운 무언가. 그것이 마침내 수면 위로 올라와서 정화되는 과정이야.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창밖에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은 그 사건이 일어날 때 나쁜 일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러나 아니야. 그건 오히려 그 나라의 기운이 살아있다는 증거야. 새로운 시대의 파동에 반응하는 것이거든. 정화는 고통스럽지. 그러나 정화가 끝난 뒤에 오는 것은 맑음이야. 그 나라의 구구는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트이기 시작한다. 역사 속 큰 전환점 앞에는 언제나 그 사회가 가장 오래 회피해온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사건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체제의 붕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건강한 구조를 위한 선행 과정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비슷한 원리가 있습니다. 몸이 독소를 배출할 때 일시적으로 열이 오르고 증상이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면역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2026년에 겪게 될 수 있는 소용돌이를 이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달라집니다. 혼란을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시선과 변화의 초입으로 바라보는 시선, 이 두 시선이 만들어내는 삶의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들은 불확실성의 시기에 위협 반응으로 대응하는 사람과 성장 반응으로 대응하는 사람 사이에 중장기적으로 현격한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전환기는 모두에게 같은 조건으로 주어지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행로는 완전히 갈립니다. 이 시기에 가장 실용적인 준비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면의 기준점을 세우는 것입니다. 외부가 흔들릴수록 자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휩쓸리지 않습니다. 둘째는 유동적 자산과 관계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에 과도하게 집중된 구조는 전환기에 가장 취약합니다. 셋째는 정보에 중독되지 않는 것입니다. 혼란의 시기일수록 정보는 홍수처럼 쏟아지고 그 대부분은 두려움을 먹고 자랍니다. 선별할 수 있는 눈을 갖추는 것 자체가 이 시대의 생존 능력입니다. 왕청위안은 이 대목에서 잠시 웃었다. 준비가 필요하냐고? 준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야.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결국 어디에 닿느냐를 결정하거든. 중국 이야기가 나온 건 그 다음이었다. 그는 자국의 앞날에 대해 말할 때 유독 오래 침묵했다. 새로운 시대의 기운은 모든 나라에게 공평하게 좋은 것이 아니야. 마치 비가 내려도 어떤 땅은 물을 흡수하고 어떤 땅은 흘려보내듯 그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는 땅의 성질이 따로 있어. 중국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매우 강한 기운의 토대를 쌓아왔어. 그러나 그 기운의 본질적인 방향성이 새롭게 열리는 차원의 흐름과 맞지 않아. 오랫동안 위계와 통제를 통해 단단하게 굳혀온 구조. 그것은 이전 시대에는 힘이었지만 새로운 시대에는 저항이 되는 거야. 유연하게 흐르지 못하고 뻣뻣하게 버티는 것. 그는 말을 이었다. 중국도 혼란을 피하지는 못해. 오히려 내부적으로 큰 충격이 올 거야. 그러나 그 충격이 정화로 이어지지는 않아. 정화가 일어나려면 그 기운을 수용할 수 있는 본질적인 토양이 필요한데 지금 이 땅의 체질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거든. 억누르고 감추고 통제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일 거야. 그게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어. 중국의 기운 불일치를 이야기할 때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문명이 가진 근본적인 에너지 방향성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문명이든 그것을 오랫동안 지탱해온 핵심 가치와 구조가 있고 그것이 새로운 시대의 요구와 부합하느냐 아니냐가 전환기에서의 운명을 가른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집중보다 분산, 통제보다 개방, 폐쇄보다 연결입니다. 이것은 경제학에서도 조직론에서도 생태학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원리입니다. 한 중심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구조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환경이 크게 바뀌는 순간 그 중앙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함께 무너집니다. 반면 분산된 구조는 일부가 충격을 받아도 전체가 살아남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나라를 비판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원리는 우리 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 삶의 구조가 하나의 기둥에만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가지 방식으로만 생각하고 있는지, 새로운 시대를 유연하게 통과하기 위해서는 삶 자체를 분산된 구조로 설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시대의 중심이 되는 나라는 어디인가? 왕청이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꺼낼 때 가장 오래 침묵했다. 무려 몇 분이 흘렀다. 그러고는 눈을 뜨고 이렇게 말했다.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기운의 성질을 오래 들여다봤어.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지. 이 기운이 어딘가에서 맡아본 냄새라는 걸. 새로운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아주 오래된 것이야. 아득히 먼 태초의 시절, 이 땅 위에 처음으로 문명의 씨앗이 뿌려지던 그 시대의 기운과 본질적으로 같아.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 태초의 시절에는 지금과 같은 나라의 경계 같은 건 없었어. 그러나 어떤 땅 위에 어떤 성질의 사람들이 모여 살았는지 그 중심적인 에너지의 흐름은 분명히 있었지. 그 시절을 나는 밝은 하늘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그 시대에 가장 크게 융성했던 기운의 뿌리가 지금의 옆나라 땅에 기들어 있어. 그 시대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돌아갔어. 하늘의 이치를 인간 사회의 법으로 삼았고 통치하는 자가 명예를 앞세우지 않고 공기처럼 존재했어. 권력이 아니라 덕이 중심이었고 사람들은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며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하나의 흐름 안에 있다는 것을 몸으로 알았지. 신성한 가르침이 철학이 아니라 삶 그 자체였던 시절이야. 그가 묘사하는 그 시대의 풍경은 구체적이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늘의 별 배열을 읽어 시간의 흐름을 이해했고 수십만 명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도 억압이 아닌 자발적인 질서로 움직였어. 지도자는 가장 밝은 덕을 지닌 자가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올랐고 가르침은 기록이 아니라 의식과 수행으로 이어졌지. 그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에서 셋이 나오고 셋이 다시 하나를 이룬다는 원리였어. 하늘과 땅과 인간이 삼위일체를 이루는 거야. 이것이 그 시대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기본 구조였어. 그리고 그 시대에는 수행이 따로 있지 않았어. 매일의 삶이 곧 수행이었지. 호흡을 조절하고 하늘의 기운을 몸 안으로 받아들이고 내면의 빛을 유지하는 것이 그 시대 사람들의 일상이었어. 그들은 지금 우리가 신비롭다고 부르는 것들을 당연한 생활 감각으로 갖고 있었어. 왕청이안이 이 밝은 하늘의 시대를 묘사할 때 우리는 그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그 시대에 관한 기록이 어딘가에 있는가?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기록이라는 것은 언제나 살아남은 자들의 언어로 쓰인 것이야. 지워진 기억은 돌이나 흙 속에 잠들어 있거든. 그러나 가장 깊은 기록은 땅 자체와 그 땅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들의 피 속에 있어. 그것은 이성으로 읽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소리나 리듬이나 상징을 만났을 때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으로 느껴지지. 왕청이안이 묘사하는 이 밝은 하늘의 시대는 동아시아의 여러 고대 전승에서 발견되는 원형적 세계관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을 하나의 체계로 보는 사유, 덕을 기반으로 한 통치 원리, 자연의 리듬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방식. 이것은 특정 민족이나 나라의 배타적 자산이 아니라 인류가 일정 수준의 의식에 도달했을 때 공통적으로 향하게 되는 원형적 지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현대 물리학과 생태학, 그리고 조직이론이 최근 수십 년간 도달하고 있는 결론들이 이 원형적 세계관과 다시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전체의 건강이 부분의 건강을 결정하며 중앙집권적 통제보다 유기적 분산이 더 강한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 이것이 고대의 지혜였고 이제 현대 과학이 다시 발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왕청이안은 다시 이야기를 이었다. 2027년부터 2030년 사이 그 나라는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할 거야.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장한다는 게 아니야. 그 나라가 새로운 시대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말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는 모델이 되는 거야. 새로운 시대가 원하는 가치들, 연결, 공명, 개방, 내면의 성숙, 이것들이 구체적인 사회현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지. 왜 그 나라인가를 한 줄로 말하면 이래. 새로운 차원의 기운은 그 기운과 같은 주파수를 지닌 곳에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닿아. 그 나라의 땅과 사람들 안에는 태초의 시대로부터 흘러온 어떤 공명의 씨앗이 잠들어 있어.
그 씨앗이 이제 때를 만난 거야. 사람도 마찬가지야. 자기 안에 잠들어 있는 본래의 성질, 그것이 세상의 기운과 공명하는 순간이 각자에게 온다. 그 순간을 알아채지 못하면 그냥 흘러가고, 알아채면 전혀 다른 삶의 흐름이 시작돼.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공명의 원리입니다. 물리학에서 공명이란 특정 주파수의 파동이 같은 주파수를 지닌 대상에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현상입니다. 악기의 현이 특정 음에 반영하듯 인간의 의식도 자신의 고유 주파수와 일치하는 환경에, 사람, 상황에 가장 강하게 반응합니다. 이것은 신비주의의 영역만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 가치 일치, 밸류 얼라인먼트라고 부르는 개념과도 연결됩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은 비교적 낮은 에너지 소모로 훨씬 높은 성과와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끌린다는 감각으로 경험됩니다. 흔히 우리가 이건 나와 맞는다고 느끼는 그 감각. 왕청해안이 한국의 성장을 예측하는 언어는 정치 경제학적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땅과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의 주파수와 얼마나 공명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성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들여다보면 외부 조건보다 내면의 주파수를 먼저 조율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의 미래에 대한 이 예언이 단순한 낙관론이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에너지의 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이해한다면 우리 각자도 자신의 삶에서 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가장 개인적인 질문을 꺼냈다. 그 상위 차원의 존재들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 세계는 어떻게 생겼는가? 왕청이야는 처음으로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고 우리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나직하게 말했다. 그 세계를 말로 설명하는 건 벽에다 달을 그리는 것과 같아. 그림은 달이 아니야. 그래도 가장 가까운 언어로 말해볼게. 처음 그 경계에 닿았을 때 내가 느낀 건 소멸의 감각이었어. 나라는 존재가 서서히 지워지는 느낌. 두려움이 왔다가 그 두려움마저 녹아버렸어. 그러고 나서 남은 것은 설명할 수 없는 충만함이었어. 아무것도 없는데 가득 차 있는 상태. 그게 그 세계의 기본 질감이야. 존재들은 형태가 없어. 그러나 있음이 느껴져. 마치 공기처럼.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있고 그 존재들이 나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 그들은 우리처럼 언어를 쓰지 않아. 대신 어떤 공명 같은 것을 써. 내가 무언가를 궁금해하면 그 궁금함 자체가 응답을 불러와. 질문과 답이 분리되지 않는 거야. 그 세계에서는 시간이 없어. 정확히는 시간의 방향이 없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펼쳐져 있어. 내가 미래의 일들을 보게 되는 것도 그래서야. 미래가 예측되는 게 아니라 이미 펼쳐져 있는 것을 그냥 바라보는 거거든. 다만 그것이 우리 차원에서 어떤 형태로 구체화될지는 또 다른 문제야.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덧붙였다. 그 존재들이 내게 가장 강하게 전달한 것이 있어. 이 차원의 인간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게 무엇인지. 그것은 분리되어 있다는 착각이야. 나와 너가 다르고, 나와 세계가 다르고, 삶과 죽음이 다르다는 착각. 그 세계에서는 분리가 없어. 모든 것이 하나의 의식의 다른 표현이야. 왕청이안이 묘사하는 이 세계는 동서양의 심층 신비주의 전통이 각자의 언어로 묘사해온 세계와 놀라울 만큼 유사합니다. 무급, 파나, 공. 그리고 현대의심 연구에서 심층 명상 상태를 묘사할 때 공통으로 등장하는 통합된 의식 상태. 이것들은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출발했지만 같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간의 방향성이 없다는 묘사는 흥미롭습니다. 물리학자 카를로 로벨리는 시간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균일하게 흐르는 강이 아니라 관측자와 에너지 상태에 따라 다르게 경험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일부 물리학자들은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는 블록우주 모델을 진지하게 논의합니다. 신비주의자들이 수행을 통해 경험한다는 시간 없는 상태가 물리학의 언어로 기술될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리의 착각이라는 개념은 현대 신경과학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탐구됩니다. 뇌의 기본값 회로망,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구멍이 조용해지면 자아와 외부 세계의 경계가 흐려지는 경험이 일어난다는 것. 이것을 병리로 볼 것이냐, 더 깊은 실제에 대한 접근으로 볼 것이냐는 우리가 어떤 패러다임에 서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분리없음의 감각은 실제로 인간관계와 창조성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와 타인이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지닌 사람은 협력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에서 출발하고 경쟁이 아니라 공명에서 동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의 가장 강한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왕청이야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차원의 삶이 끝난다고 해서 존재가 끝나는 게 아니야. 강이 바다에 이르면 강이라는 이름은 사라지지만 물은 사라지지 않아. 그것을 알면 지금 이 삶을 쓰는 방식이 달라지거든. 이 말을 끝으로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우리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암자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인터뷰의 마지막 날 우리는 왕청이안에게 하나의 질문을 더 던졌다. 이 모든 이야기들, 차원의 전환, 세상의 격변, 새로운 기운의 유입. 그것을 듣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실제 삶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는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세상이 아무리 크게 바뀌어도 그 변화를 경험하는 주체는 결국 자기 자신이야. 그래서 가장 실질적인 준비는 언제나 내면에서 시작돼. 내가 오랜 수행 끝에 가장 핵심이라고 여기게 된 것은 이거야. 마음의 상태가 현실을 만든다는 것. 사람들은 현실이 먼저 있고 그것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영향을 준다고 믿어. 그러나 오랫동안 길을 다루다 보면 그 반대 방향의 흐름이 훨씬 강하다는 걸 알게 돼. 의식이 먼저 특정한 상태가 되면 그 상태에 상응하는 현실이 점점 그 사람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하거든. 이건 희망적인 말이 아니야. 아주 정밀한 원리야. 씨앗이 땅의 성질에 따라 다르게 자라듯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씨앗을 품고 있느냐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의 질을 결정해. 두려움의 씨앗은 두려움을 자라게 하고 충만함의 씨앗은 충만함을 자라게 해. 주파수가 같은 것끼리 공명하는 거야. 그는 몸을 앞으로 약간 기울이며 말했다. 중요한 것은 이거야. 아직 원하는 것이 현실에 없을 때 그것이 이미 있는 것처럼 내면에서 먼저 그 상태를 경험하는 연습. 뇌는 생생하게 경험된 것과 실제로 일어난 것을 구분하지 못해. 그래서 내면에서 반복적으로 경험된 것은 신경회로에 새겨지고 그것이 행동과 선택과 인식의 패턴을 바꾸고 결국 외부 현실이 그 패턴을 따라 재편되는 거야. 왕청이안이 말하는 이 원리는 현대 신경과학과 인지심리학이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해온 것입니다. 신경가소성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경험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조가 바뀝니다. 특정한 생각 패턴을 반복하면 그 패턴에 해당하는 신경망이 강화되고 반복되지 않는 패턴은 약화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에 반복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느냐가 문자 그대로 뇌의 구조를 바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특정 감정 상태는 특정 지각 패턴을 활성화합니다. 두려움의 상태에서는 위협적인 신호들이 두드러져 보이고 열린 기대의 상태에서는 기회와 연결이 더 잘 인식됩니다. 이것은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보는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보는 눈이 달라지면 경험하는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다른 경험이 다른 행동을 만들고 그것이 실제로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이것이 왕청이안이 말하는 마음의 상태가 현실을 만든다는 원리의 메커니즘입니다. 신비주의적인 주장이 아니라 인과관계의 구체적인 사슬입니다. 그렇다면 수행법을 말해줄게. 아주 단순하지만 꾸준히 하면 6개월 안에 반드시 무언가가 달라져. 수행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야. 하루에 한 번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 호흡을 고르고 몸의 긴장을 순서대로 풀어가면서 내 안으로 들어가. 그리고 이렇게 물어봐.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들려. 여러 생각들이 올라오다가 사라지고 또 올라오다가 사라져. 그냥 두면 돼. 강에 낙엽이 떠다니는 것을 강이 억지로 잡으려 하지 않듯 생각들이 오고 가도록 그냥 두는 거야. 중요한 건 지켜보는 것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야. 지켜보는 나가 바로 이 수행의 핵심이거든. 그 지켜보는 자리가 안정될수록 바깥의 어떤 소용돌이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이 생겨. 그리고 그 중심이 생기면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명확하게 알게 돼. 그리고 그 명확한 알미 이미 일종의 시작이야. 그가 말을 마쳤다. 그러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인터뷰는 그렇게 끝났다. 중국 영성 예언가의 2026년 한국 미래 예언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인가? 믿어야 하는가? 그러나 어쩌면 더 중요한 질문은 다른 데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에게 무엇을 느끼게 하는가? 어떤 반응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가? 왕청이안이 전하는 미래에 대한 예언들,
그리고 그것들이 담고 있는 원리들은 사실 지금 이 순간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세상이 크게 전환하는 시기일수록 외부의 흐름을 쫓는 것보다 내면의 중심을 단단히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는지, 어떤 감각과 생각을 반복하는지,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미래를 조용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 잠깐 멈춰보는 것도 하나의 수행입니다. 지금 내 마음 안에 어떤 씨앗이 심겨 있는가? 두려움인가? 기대인가? 수축인가? 개방인가? 그 씨앗이 자라면 어떤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 새로운 차원의 문이 열리는 시대입니다. 그 문은 지구 어딘가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은 각자의 내면에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왕청유한이 인터뷰 말미에 남긴 마지막 말처럼 가장 먼 미래는 가장 깊은 내면에 있어. 수행의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주의를 거두어들이는 시간. 스크린을 끄고 정보의 홍수에서 잠시 벗어나 그저 조용히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시간. 그것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수행입니다. 왕청이안이 전하는 예언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실현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묘사하는 새로운 시대의 기운, 즉 연결, 개방, 공명, 내면의 성숙이라는 방향성은 이미 지금 이 순간 세계 곳곳에서 움직이고 있는 실제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 흐름에 얼마나 민감하게 그리고 얼마나 유연하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결국 이 전환의 시대를 어떻게 통과하느냐를 결정할 것입니다. 한국의 미래에 대한 그의 예언이 어떻게 펼쳐지든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에서 새로운 시대의 원리를 먼저 살아내는 것입니다. 나라의 운명은 결국 그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의 내면 상태의 청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씨앗을 심느냐가 우리가 살게 될 미래를 만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은 수천 년에 한 번 열리는 전환의 문 앞에 서 있는 시간일지 모릅니다. 그 문이 열릴 때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느냐가 그 다음 이야기를 결정합니다. 왕청이안의 예언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특전한 미래의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내면을 어떻게 가꾸어야 하는가에 관한 오래된 지혜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감이 되는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